안녕하세요. 인사부터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성정혜입니다. 자, 시험을 시작하시는 출생 여러분, 그리고 용기 내어서 다시 도전하시는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자, 지금 이 시간은 25년도 커리큘럼을 안내해 드리기 위한 시간입니다. 자, 제가 메가에서 시작하는 첫 커리큘럼이기 때문에 기대해 주시고 기다려 주신 여러분께는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더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자, 25년도 커리는 직전에 출제기조 전환이라는 인혁처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23년도 1월과 11월에 걸쳐서 거듭 출제기조를 전환하겠다고 했고, 그 기조 전환에 대한 전략이 25년도 커리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시간은 중요한 겁니다. 본격적으로 25년도 커리큘럼을 여러분과 같이 나누기 전에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실의 반대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사실에 대한 반대말. 사실에 대한 반대는 거짓말? 거짓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셨다면, 사실에 대한 반대는 거짓이 아니라 의견입니다. 객관적 사실과 주관적 의견, 이게 서로 반이어 관계인 거죠. 자, 여러분, 오늘 저는 여기서 인혁처가 발표한 객관적 사실과 그리고 전략적 시선의 주관을 담아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를 정확하게 구분하셔서 어떤 팩트를 가지고 어떠한 전략으로 나를 합격시켜 줄 것인가를 계속해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먼저 팩트 체크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발표된 사실은 이와 같습니다. 우선 출제기조 전환은 인혁처 발표에선 첫 번째, 현장 직무 중심으로 대폭 전환하고 실무 능력을 평가하겠다라는 것이 첫 번째 기조입니다. 두 번째 팩트는요, 지식 암기형 문항을 축소하겠다입니다. 와우! 그럼 이제 암기할 거 없어지니까 좋은 거네?가 아니라 이 두 가지 발표의 이면에 숨겨져 있는 내용을 우리는 전략적으로 들여다봐야만 합니다. 자, 우선 직무 중심으로 대폭 전환하고 실무 능력을 평가하겠다는 것은 그러면 어떻게 나는 대비를 해야 된다는 것인가? 라는 질문이 될 수 있겠고요. 자, 암기형을 줄이게 되면 그러면 나는 어떻게 공부를 해서, 그리고 또 변별력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인가? 라는 부분에 있어서 스스로가 질문을 하셔야만 합니다. 자, 실용적 능력을 요구하는 이해형 문항? 어떤 문제들을 풀어야 하는 거지? 어떤 걸 해야 되지? 라는 고민이 생기시게 되는 거죠. 저는 이 팩트에 숨겨져 있는 이면의 질문에 대한 답이 25년도 커리큘럼에 녹아 들어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25년도 커리큘럼을 말씀드릴 때 여러분은 이걸 계속 질문해 주십시오. 어떻게 성정에는 나를 합격시키겠다는 것인가? 어떻게 합격시키겠다는 것인가를 끊임없이 제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질문하실 준비 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저도 본격적으로 25년도 커리큘럼에 대해서 이러한 이면에 숨겨져 있는 내용들을 어떻게 우리는 전략적으로 대응하고 합격을 잡아낼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번에 출제기조 전환 문항, 예시 문항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문항을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기존의 유형과 가장 생긴 모양새가 달라진 부분은 바로 이 문제 유형입니다. 와우, 민원 메일이죠. 자, 이게 메일임을 보여주는 요 이미지 포함되어 있어서 눈으로 확 달라졌다고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민원 내용이므로 어떻게 해주세요라는 민원인에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져 있고요. 하나 더, 지역 축제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든지 우리가 직렬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업무와 관련된 일이죠. 그러면 이런 것들이 가장 눈에 띄는 변화입니다. 자, 그런데 그 문항들의 본질을 보자면 신유형이니까 어떡하지? 아니에요. 되려 이 문제는 난이도가 낮은 편입니다. 그러면 이런 난이도가 낮은 문제는 신유형이더라도 가장 본질은 읽고 푸시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읽고 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실제로 여러분들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해당되는 요 민원 메일 있죠? 자, 문항입니다. 자, 이 문항을 제가 그대로 가져다가 우리말 지문으로 바꿔봤어요. 우리말 지문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면 제가 이 부분을 좀 체크를 해가지고 왔어요. 자, 국어 문항으로 변신. 새로운 스포츠 경기장에서 발생하는 과도한 소음 정도에 대한 우려와 불만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 글을 쓰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시고 소음으로 인해 방해를 해소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정중히 요구합니다. 정답 3번.
스포츠 시설에서 소리가 많이 나요. 조치를 좀 취해주세요. 자, 이렇게 하면 점수 5점이 확보가 됩니다. 자, 신유형입니다. 하지만 이 문제의 본질은 읽을 수 있다면 바로 만들어낼 수 있는 점수라는 거죠. 자, 결국은 바뀌는 출제기조 변환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내야 되는 건 읽기 능력이라는 겁니다. 읽기만 하면 맞출 수 있는 이런 문항들을 먼저 선점해서 내 걸로 가져오는 거, 그게 전략이죠. 자, 더해서 여러분들 보세요. 읽기의 중요성은 자, 이 독해 문항 비율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기존에 10에서 9문항이었던 독해 문항이 13문항으로 출제기조 변환 예상 문제에서 명시가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변별력 포인트는 어디에 있다는 걸까요? 바로 요 독해 문항에 있다는 거고, 독해는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들? 읽어야 되죠. 그러면 읽을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 수험생 여러분은 경쟁력을 갖추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전략이 될 겁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수험 영어의 본질이기도 하죠. 자, 공시 영어의 본질은 자, 변하지 않는 제 생각은 항상 일관되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자, 우리는 어떻게 해요? 정확하게 읽고 빠르게 풀어내면 됩니다. 그게 수험 영어, 공시 영어의 본질입니다. 내가 읽을 수 있는데, 풀어낼 수 있는데 무서울 게 무엇이 있는가요? 그래서 저희는 먼저 여러분의 읽기 능력에 가장 초점을 맞춰서 전략을 쌓고 커리를 운영합니다. 자, 그러면 읽고 빠르게 풀어내는데 여러분에게 필요한 시간은 딱 16일.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제안드리는 첫 번째 프로젝트는 문장을 읽게 되는 16일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저희 커리큘럼은 크게 2단계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데요. 첫 번째 단계가 바로 이 16일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단계별로 찬찬히 여러분이 어떤 과정을 겪어서 읽게 되시는지, 그리고 읽고 나서 어떻게 문제를 풀고 학교까지 가시는지를 차근차근 차분차분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5 전략 첫 번째, 문장을 읽게 되는 16일입니다. 자, 우선 먼저 이 16일 안에 영어 문장을 읽게 해줄게요 라고 하면 선생님 진짜 그게 돼요? 16일이요? 이게요? 됩니다. 충분합니다. 자, 우선 첫 번째, 16일 만에 읽게 되는 자, 문법을 먼저 시작하십니다. 단 7일이면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핵심 문법을 잡아드리고 그 문법을 기반으로 해서 문장 읽기를 함께 하도록 할 겁니다. 16일 만에 읽게 되는 구문.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합쳐서 30일 노노? 아닙니다. 7일 동안의 핵심 문법을 여러분 잡아내실 거고요. 그리고 9일 동안의 문장을 체화하는 과정을 여러분들이 1단계로 함께 할 겁니다. 그래서 저희 첫 번째 프로젝트가 바로 이 녀석들입니다. 자, 실제로 여러분들 그럼 제가 한 개씩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비주얼 G, 자, 색 들어왔어요. 얘한테 집중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비주얼 G는요, 매우 간단해요. 여러분 암기하실 게 거의 없어요. 대부분 눈으로 보고 바로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저희는 이미지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It's my universe, 저의 세계관이에요. 자, 이렇게 예쁘고 알록달록한 얘네들 눈으로 보실 수 있으면 문법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존에 학교에서 배우셨던, 그리고 다른 곳에서 배우셨던 어떤 것들이 좋았던 것들이에요. 다 옳은 것들이에요. 하지만 직접 적용이 안 되고 시험장에 들어가서도 이게 뭐였는지 떠올려야만 하고, 그리고 나중에 보면 또 까먹고 있고 하는 일들을 경험하셨다면 이제 저랑 같이 눈으로 보시고 바로 이해하시는 비주얼 G부터 함께 시작할게요. 자, 실제로 이건 문법을 위한 문법이 아니라 여러분이 문장을 읽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것들만 엄선해서 선택과 집중해서 여러분과 제가 7일 동안의 문법을 잡아낼 겁니다. 요렇게 말이죠, 여러분들. 그래서 실제로 해석에 필요한 팁들을 모았으니 그걸 딱 잡고, 그리고 우리는 어디로 가면 될까요? 자, 그 다음 단계인 여기로 가면 되겠죠. 16일 만에 읽게 되는 구문 X로 들어갑니다. 실제로 구문 X 강의를 여러분이 듣고 나셔서 가장 많이 하시는 피드백은 이거예요. 신기해요. 선생님, 제가 문장이 읽혀요. 제가 문제를 풀어. 와, 완전 신기해요. 여러분들, 신기한 게 아니고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해내신 겁니다. 실제로 카페를 가시거나 수강 후기를 보시면 구문 X 읽고 문장이 보였어요, 너무 신기해요 라는 글들이 되게 많은데, 지금 화면을 보시는 여러분들도 똑같이 문장을 읽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제 다짐입니다. 자, 구문 X는 이렇게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자, 위치 기반이에요. 이 위치 기반이라는 말, 펜을 준비했어요. 자,
이 위치 기반이라는 게 뭐냐? 실제로 여러분들 우리가 구문을 공부한다고 한다면 문장을 읽는 법칙이에요. 그런데 그걸 문법 용어가 너무너무 많게 내가 구문이라는 걸 공부를 하면 효과는 있지만 효율적이진 않아요. 효과는 있는데 내가 막상 써먹을 수가 없어. 그런데 우리 위치 기반 구문 X는 우선 지금 세상에는 없어요.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이 자리에 있고 만든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전달해 드리는 거예요. 저도 공부할 때 똑같이 느꼈던 거예요. 아니 무슨 어려운 용어들이 막 나오는데 막상 시험장에 가서는 이걸 너무나 많이 했어요. 자, 그렇다면 내가 직접 써먹기 위해선 직관적이어야 돼. 그럼 여러분 봐봐요. 지금 제가 7가지 공식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려요. 7공식. 그런데 내가 문장을 읽을 때 앞에 부분, 문장의 앞에 부분이 이해가 안 되고 내가 분석이 안 돼. 그럼 무조건 이 3가지 공식에서 해결할 수 있어요. 무조건 해결할 수 있어요. 뭐가 뭐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냥 문장의 앞부분이 궁금하면 1, 2, 3공식 무조건 적용하세요. 그러면 됩니다. 문장 중간에 희한한 게 끼어 있어요. 그럼 4공식 적용하시면 됩니다. 자, 문장의 꼬리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시다고요? 5번, 6번, 7번 공식 적용하면 됩니다. 자, 모든 문장을 생긴 그대로 위치 기반으로 공부하는 거예요. 이게 만든 사람, 그리고 그걸 직접 만든 사람에게 여러분이 배우실 수 있는 위치 기반 7공식입니다. 자, 여러분 이건 해보시잖아요. 그러면 제일 감사한 말씀, 문장이 읽혀요? 읽을 수 있게 되실 겁니다. 자, 그리고 얘는 여러분 문법이 아니라 해석을 위한 거예요. 1단계는 정확하셔야 되고 2단계는 빨라야 돼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이 딱 받으시면 여기 조사들 좀 잠깐 보시겠어요? 자, 의, 는, 하는, 할, 되어진, 정말로 독해를 위한 해석법에 집중하고 있는 것이 바로 구문 X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한 땀 한 땀 한 땀 한 땀 짚어드리면서 짚어 같이 가도록 하실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정확하게 1단계, 두 번째는 빠르게 2단계가 저희 구문 X의 목표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일 고민되는 게 뭐예요? 문장이 길어지면 힘들어지잖아요. 그런데 그냥 긴 문장을 분석하는 게 아니라 긴 문장이 태초에 발생하는 과정을 단계별로 보여드려요. 친절하고 꼼꼼한 모범 분석 1단계, 2단계, 3단계. 자, 이건 교재 컨텐츠인데 강의도 똑같이 진행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이거 되게 길잖아요. 자자자자자자자자. 근데 얘랑 같은 애예요. 이 짧은 문장이 이렇게 길어지는 거예요. 문장이 살이 찌고 통통해지고 이렇게 문장이 이렇게 가는 과정들을 실제 눈으로 확장 원리를 보여드려요. 그래서 실제로 짧은 문장부터 긴 문장까지 학습을 하면요. 문장도 진짜 기깔나게 잘 읽는데 밑줄형 독해 엄청 잘 풀어요. 그럼 이거 그냥 덤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구문 X까지 여러분들이 시간 9일을 더하신다면 16일이 지나면 문장을 읽을 수 있게 됩니다. 오케이? 자, 이게 저의 첫 번째 전략입니다. 자, 그러면 제일 사랑하는 전략이고요. 그리고 16일 동안 여러분과 제가 매일매일 함께 같이 할 전략입니다. 그러면 이 전략까지 마치고 나면 그러면 어떤 상태가 되는 거예요? 문장을 읽을 수 있는 상태가 됐잖아요. 그럼 읽게 됐으니까 이제 어때야 될까요? 풀어야 되겠죠. 그래서 두 번째 단계를 준비를 했습니다. 자, 읽기를 마치고 그리고 두 번째 단계 바로 합격하게 해줄게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서 어떤 부분이 바로 차이 크게 있냐면 여기서 이제 내가 문장을 읽게 됐으니까 이걸 전략적으로 적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 적용하기 위한 단계가 바로 전략 단계, 즉 여기입니다. 첫 번째, 쉽게 풀리는 문법 쌉 전략, 쉽게 풀리는 독해 GS 전략입니다. 자, 문장을 읽게 된 여러분들은 세상에 무서울 게 없거든요. 그래서 문제를 빨리 풀고 싶어요. 그러면 빨리 풀면서 정답률은 높아지길 바라잖아요. 자, 그렇다면 이제 전략을 배워서 스킬업 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한 단계씩 제가 보여드리도록 할 건데요. 자, 우선 쉽게 풀리는 문법 쌉 전략입니다. 쉽게 풀리는 문법 쌉 전략에서는 여러분들 우선 먼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 말 그대로 쌉이에요, 여러분들. 쌉. S급, A급, B급 이렇게 해서 빈출대로 분류를 하는 거죠. S급, A급, B급. 그래서 내가 특정 직렬이라서 난 요만큼만 맞추면 돼요. 저는 여기까지 점수가 나와야 돼요. 라고 한다면 각각 급에 맞춰서 선택과 집중을 하실 수 있게
그렇게 준비되어져 있는 강좌가 쌉 전략입니다. 제가 요 강의 들어갈 때 우리 학생들한테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학생들 문법 안 틀려요 라는 근거가 바로 여기서 나옵니다. 자, 근데 그냥 안 틀리는 게 아니라 정말 빠르게 적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게 뭐였더라? 어떻게 했었지? 아, 그때 선생님 뭐라고 했었지? 가 아니에요. 이거 나오면 이렇게, 이거 나오면 이렇게 라는 정확한 전략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게 보이면 이렇게 하세요 라고 해서 매 꼭지마다 전략을 직접적으로 드리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나오는 마지막 결과치는 초컷, 1초컷이라는 말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문법은 당연히 맞추십니다. 당연히 맞추는데 빨리 맞추고, 그리고 나머지 문항과 나머지 과목에 시간을 효율적으로 분배할 수 있게 하는 효자예요. 얘가 바로 문법 쌉 전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단순하게 문법이 개념이 나열된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런 개념서나 기본서가 아니에요. 전략서예요. 학생들이 유일하게 한 가지 가져가는 단권화 교재예요. 실제 제가 시험장에 입실해서 여러분 옆에서 시험을 봅니다. 그럴 때 그 교실에 한 명 이상은 꼭 가지고 계시고 있는 교재가 바로 쌉 전략이에요. 그만큼 여러분들이 마지막까지 단권화해서 시험장까지 가서 다시 한번 보시는 그런 교재죠. 쌉 전략으로 문법은 반드시 맞추되, 근데 빨리 1초 컷으로 맞추는 거예요. 오케이? 쌉 전략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쉽게 읽히는 독해 GS 전략입니다. GS 전략은 글을 읽는 방법입니다. 어떻게 해요? GS로요. GS는 G, General, 일반화와 S, Specific, 구체화. 즉, 일반화와 구체화를 통해서 글이 전개되는 방식을 파악하는 방법인데요. 이렇게 하면 글을 입체적으로 읽을 수가 있어요. 혹여라도 여러분들 조금 모르는 단어가 섞여 있더라도, 또는 해석이 조금 덜 되어 있는 문장을 만난다고 하더라도 이미 글을 입체적으로 보고 계신 여러분들은 특히나 지문이 길어졌을 때 쉽고 빠르게 정답을 끌어낼 수 있죠. 특히나 우리 독해 GS 전략에서는 각 유형별로 삽입, 삭제, 빈칸, 배열, 주제, 제목, 요지까지 여러분들이 각 영역별로 독해 문제 풀이법을 함께하기 때문에 이 전략대로 문장을 읽고 독해의 정답을 찾아내는 과정을 함께하는 전략 시간이 바로 이 시간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전략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몸에 착 채워야 되겠죠. 몸에 착 붙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붙이는 과정이 바로 문법 풀게 해줄게 엔제, 풀게 해줄게 독해 엔제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문항들은 여러분들이 체화해서 연습하실 수 있는 충분한 문항을 출제기조 변형에 맞춰서 문항풀이를 하는 거죠. 근데 저희가 문제에 관련돼서는 정말 드리고 싶은 말씀이 많은데요. 저희 문제에 관련된 우리 학생분들이 이 문제를 풀고 어떤 효과를 얻었고 어떤 퀄리티가 나가는지는 이미 많은 분들이 말씀해 주셔서 저희도 되게 감사한 피드백으로 받고 있는데, 중요한 건 출제기조 변환에서는 신경향 문제를 어떻게 얼마나 담느냐가 중요하죠. 실제 독해 엔제에서는 신유형, 민원 메일이라든지 지역 축제 안내문이라든지 직무 관련 소재를 매우 세부적으로 계획을 잡고 문항을 개발해서 여러분과 함께 할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지역 축제만 하더라도 아주 다양한 방식들이 있을 거고, 그리고 민원만 하더라도 여러 가지 있죠. 공사 소음도 있을 수 있겠지만 학교 앞에 스쿨존을 만들어달라는 얘기도 있을 수 있겠고요. 쓰레기 냄새 난다는 얘기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런 문항들이 한 곳에 치우치지 않게 빅데이터와 그리고 정확한 팩트를 근간으로 해서 여러분들과 문제풀이 함께 사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서 배웠던 쌉 전략을 많은 수로 우선순위로 적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문법 엔제이기 때문에 풀게 해줄게 문법 독해 엔제에서는 여러분들이 다양한 문항들을 많이 겪고, 그리고 그것들이 단순히 많은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치우치지 않게 문제의 균형감을 가지면서 시험장에 입실할 수 있는가를 결정하는 훈련 단계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략 잡고 문제풀이 하고,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서 뭐 하면 될까요? 그렇죠. 문법 해줘, 독해 해줘. 이제 모의고사를 동영으로 진행을 하셔야 되겠죠. 저희 요번에 모의고사가 기존에는 고퀄 모의고사였고 지금은 여러분들 단짠 모의고사라는 얘기를 준비를 했는데요. 여러분들이 닉네임으로 많이 만들어주셨던 이 제목이 단짠. 제가 실제 현장에서 시험을 볼 때 여러분들과 시험장과 똑같은 조건을 만들어드리고, 그리고 시험지 형태도 똑같이 제가 제작을 해드려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 제가 처음에 여러분들과 모의고사를 하루에 2회차를 본다라고 했었을 때 처음에는 센 거 들어가요. 짠 모의고사가 들어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을 보고 나서는 저 너무 어려웠어요. 이번 140% 너무 어려웠어요. 저희는 시험의 문제의 난이도를 110, 120, 130, 140으로 정확히 명시해 드립니다.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명시를 해드리는데 140%를 푸시고 나면 여러분들이 너무 어려웠어요. 짠 모의고사죠. 자, 그런데 두 번째 모의고사는 달달한 모의고사가 들어갑니다. 네, 자, 왜요? 단 모의고사가 들어가야지만 여러분들이 집에 갈 때는 뿌듯하면서 내가 노력한 결과만큼 자 실제 성적이 나오는 걸 보고 그리고 아까 어려웠을 때의 약점을 여기서 다시 채워나가는 과정을 갖기 때문에 하루에 단, 자 그리고 짠 모의고사를 함께해서 단짠 모의고사입니다. 자, 단짠 모의고사는 쉬운 난이도부터 어려운 난이도로 객관적 지표를 가지고 난도별로 진행을 하는 파이널 실제이고요. 그리고 실제 시험지의 표지나 규격 편집 스타일 그리고 글씨체마저도 제가 겁나 집요하거든요. 자, 가장 가까운 글씨체로 여러분들 연습하실 수 있게 폰트까지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시험이 끝나고 나면 바로 직후 앞에 찍혀져 있는 QR코드를 가지고 모의고사의 성적을 여러분들이 무기명으로 입력을 하시면 가장 어려운 문제부터 핵심 5문제를 시험이 끝나고 5분 안에 다시 푸는 거예요. 아, 내가 5분 전에 고민했던 게 왜 그랬지? 직접 눈으로 확인하실 수 있게 만들어 드릴 거예요. 그래서 먼저 실시간 오답 통계와 그 오답 통계를 통해서 내 위치가 어디에 있고 내가 어디에 약점과 그리고 장점을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통계까지 시험 직후 함께 합니다. 그게 바로 입실 전 단짠 모의고사이죠. 자, 이렇게 해서 전체 커리큘럼이 완성이 되게 됩니다. 자, 전체적인 내용 정리합니다. 자, 100점을 만드는 단계의 커리큘럼은 바로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풀기 능력을 상승시킨다. 자, 내가 내 점수를 단단하게 올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1단계입니다. 먼저 읽을 수 있게 해드릴게요. 60점 완성. 실제 여러분들 어휘 생활영어 독해, 그중에서 주제, 제목, 요지, 내용일지, 실용문은 읽기만 하면 맞출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 읽기만 하면 맞출 수 있는 문제를 읽을 수 있는 단계에서 60점 먼저 확보! 그리고 나서 풀이 과정을 통해서 자 단단하게 나머지 40점을 쌓아 올리는 거죠. 자, 그걸 눈으로 가시화한다면 실력을 높여서 읽고 그리고 단단하게 풀이하는 과정까지 이렇게 해서 2단계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부분은 바로 16일 만에 영어를 읽게 해줄게. 읽기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집중해 주셔야 돼요. 읽을 수 있게 되면 그 뒤는 여러분들 자연스럽게 여러분 안에 힘이 솟구쳐 오릅니다. 그것으로 한 단계 한 단계 해 나아가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1, 2단계의 커리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저희 커리큘럼에 학생분들이 만들어주신 닉네임이 따라만 가면 합격이라는 말씀을 정말 많이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 얘기 저 얘기 하지 말고 정혜쌤이 시키는 대로 따라만 가시면 돼요가 학교 후기 제일 많이 나오는 말인데요. 따라만 가기는요. 같이 가는 거죠. 우리 같이 가는 거예요. 근데 그 같이 가야 될 컨텐츠가 1단계, 2단계 말고 또 있어요, 여러분들. 바로 뭘까요? 우리 고민되잖아요, 여러분들. 어휘죠, 어휘. 여러분, 어휘는 힘차게, 열심히, 꾸준하게 하는 거 아니고요, 여러분들. 숨 쉬듯이 하는 거예요. 어휘는 숨 쉬듯이. 여러분, 숨 가끔 쉬어요? 아니잖아요. 생각날 때마다 숨 쉬어요? 아니잖아요. 어휘도 가끔 생각날 때마다 공부하는 거, no. 매일매일 여러분들 숨 쉬듯이 공부할 수 있게 실용적 복화 준비했습니다. 기존에 기적복화를 함께 하셨던 여러분들이라면 기적복화의 실용적인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민원 메일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업무와 관련된 어휘들은 보강했으며 그리고 무거운 어휘들은 덜어냈습니다. 정말 실용적인 복화들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초단어 있죠. 신경연 직무어휘까지 담았습니다. 그래서 한 권으로 완성할 수 있게 포켓 사이즈. 자,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거 겨울에 책 낼 때 모든 패딩에 이 자켓 사이즈를 여기 뭐죠? 이 주머니 사이즈를 이렇게 재러 다녔었어요. 정말 들어갈 수 있는지 없는지. 이번에도 역시 같은 사이즈로 여러분들이 매번 들고 다니시면서 여러분 짬 시간 활용할 수 있게 준비한 실용적 복화. 그리고 자, 이 실용적 복화는 모든 매번의 강의를 제가 직접 여러분들 그 단어 하나하나의 어원과 그리고 이미지와 그리고 여러분들이 쉽게 외울 수 있는 팁이 있다면 유치하더라도 밤에 잘 때 생각날 수 있는 그런 암기 팁까지 함께하는 강의도 100% 이
어휘에 관련돼서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카페를 통해서 저희 연구실이 자랑하는 스터디. 너무너무 열심히 잘해주시기 때문에 이 얘기는 안 해도 돼요. 왜? 하시는 분들은 너무 효과가 좋고 정말로 열심히 참여해 주시기 때문에 스터디와 관련된 부분은 카페를 통해서 여러분들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ASMR. 여러분, 우리 점심 전자레인지 살짝 돌리는 그 30초, 커피 나오기를 기다리는 그 2, 3분, 마일버스를 기다리던 그 몇 분, 오케이, 이런 시간들 있잖아요. 그 시간들마저도 여러분의 귀는 비어 있잖아요. 그 기를 채울 수 있는 ASMR까지 준비되어져 있기 때문에 강의를 먼저 챙겨 듣고 ASMR로 채워 들으시면 그러면 짬 시간마저도 숨 쉬듯이 어휘를 공부하실 수 있게 됩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실용적 복화로 매일매일 숨 쉬듯이 어휘 공부하기로 해요. 자, 그리고 여러분 월별로 여러분들 우리 학교 다닐 때 보면 중간고사, 기말고사 있잖아요. 저 그런 거 중간고사, 기말고사 보지 않을 거예요. 저는 월말고사를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한 주 수업을 듣고 두 주 수업을 듣고 세 주 수업을 듣는데 나는 정말 성장했을까? 정말 내가 머릿속에 남은 게 있을까? 내가 눈으로 좀 확인하고 싶은데 내 위치를 좀 확인하고 선생님이랑 상담을 좀 하고 싶은데 객관적 지표가 없어. 그냥 어려워요. 모르겠어요. 이러면 알 수가 없잖아요. 객관적 지표를 가지고 여러분이 월별로 성장해가는 과정들을 지표와 그리고 그래프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량진 성정의 달달한 모의고사. 여러분 헷갈리지 마세요. 아까는 단짠 모의고사. 자, 짜고 단 모의고사고 이건 달달. 이 달달은 뭘까요? 월말고사니까 월에 맞춰서 보는 모의고사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장하는 과정을 팔로우하면서 여러분들 저와 함께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매달 진행하는 월간 진도별 모의고사고요. 진도 나간 만큼 그 범위 안에서 여러분의 실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참여하시는 학생분들 사이에서 나의 위치는 어떠하고 그리고 이 부분을 메꾸기 위해서 선생님 저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는 여러분의 질문에 적극적으로 제가 답을 드리기 위한 월별 모의고사 그리고 이외 컨설팅까지 같이 진행할 테니까 여러분들 보시고 내가 성장하는 폭을 그리고 아니면 머물고 있는 그 폭을 저한테 보여주시고 같이 고민하고 답을 찾아가는 모의고사, 월별 모의고사, 달달한 모의고사까지 있습니다. 와우! 자, 설명자 이렇게 다 마쳤습니다. 여기까지 봐주신 것만 해도 최고. 정말 최고예요. 자, 근데 여기까지만 해도 우리 좀 선생님 좀 부지런해요. 그런데 여러분은 5과목 공부하시잖아요. 근데 5과목 공부하신 여러분이 깨어있는 시간 동안에 한 과목 연구하는 저도 항상 깨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는 학습 양과 한 과목 제가 공부하는 시간에 연구하는 시간이 동등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요. 제가 여러분이랑 끝까지 함께 하기 때문에 그런데요. 실제로 여러분 저희 네이버 카페에 가면 실제 매주 주말마다 저희 알림장에 올라가요. 이번 주 공부 어떻게 하셨어요? 그리고 저는 이번에 학원에서 이런 일이 있었답니다. 라고 해서 주간 알림장에 매주 올라가고요. 진도를 확인하시거나 아니면 요즘 공부하는데 약간 힘들어. 난 좀 누가 잡아줬으면 좋겠어. 라고 한다면 알림장을 보시면 저와 같이 소통하시면서 공감하실 수 있는 학원의 이야기 그리고 수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지치지 않고 완주하실 수 있게 이 말은 수험생분들이 합격생분들 제일 많이 해주시는 말이에요. 끝까지 같이 달릴 수 있게 스터디 함께합니다. 시험 직전까지도 여러분들 저랑 같이 스터디 하시는데요. 직전이 아니라 제가 시험 당일까지도 여러분이 아침에 들고 가실 수 있는 예열 지문을 드립니다. 그런데 그 예열 지문이 제가 또 짧게 소설을 써서 여러분이 주인공인 소설을 써서 정답이 보이는 문항이 아니라 영어로 모드 체인지를 하기 위한 예열 지문을 시험날 당일 아침까지도 올려드립니다. 그러니 끝까지 당연히 완주하실 수 있게 같이 뛰는 러닝메이트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스터디 플래너 얼마나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양을 잘 모르시겠죠. 주말에는 과연 쉬어도 되는지 잠은 몇 시간 자야 되는지 단어는 하루에 몇 개씩 외워야 되는지 정확하게 짚어서 전문 연구실에서 여러분의 학습 패턴을 정확히 분석해서 월간, 주간, 연간 단위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왔고 지금도 역시나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된 플래너가 지금 발송되기 직전입니다. 자, 그리고 학술 정보 놓치지 않게 커리큘럼에 관련된 소식을 카페를 통해서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제가 영상이 편하신 분들은 영상 유튜브를 통해서 보시고요. 나는 화면으로 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카페를 통해서 보실 수 있게 준비해 두었습니다.
자, 실제 저희 유튜브에서는요, 여러분과 같이 학습과 고민 상담을 위해서 실시간 라이브를 합니다. 밤에 저랑 같이 톡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같이 얘기도 나누고 가끔은 눈물도 흘릴 때가 있고요. 박장대소하는 날도 있습니다. 실시간 라이브 함께 하도록 할 거고요. 자, 수험생활의 힘, 동기부여. 동기부여라는 건 저도 저한테 하는 정혜야, 힘내자. 라는 그 마음의 소리를 그대로 여러분과 같이 공유하기 위한 동기부여에 대한 영상들도 함께 하도록 할 거고요. 실제 제가 이 쇼츠나 영상들을 올리면서 이게 정말로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힘이 될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가장 작년에 많이 올렸었고, 그리고 이번에 합격생분들이 제가 이 쇼츠 때문에 정말 저는 끝까지 갈 수 있었어요. 저 그 영상으로 펑펑 울었어요 라는 글들을 보면서 저도 눈물을 한 소금 뽑아냈어요. 자, 이 한마디 말이, 이 한 가지 한 1분의 영상이 누군가에는 끝까지 갈 수 있는 힘이 된다는 사실을 저도 올해 정말 많이 느꼈기 때문에 해당되는 영상들 여러분에게 꾸준히 힘이 되실 수 있게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향을 잃지 않도록 학습법 영상,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선생님 저 성적이 잘 오르지 않아요. 제가 멈춘 것 같아요. 슬럼프가 왔어요. 이 때때별로 여러분들에게 오는 슬럼프가 있어요. 특히나 저희 연구실에는 여러분과 똑같이 수험의 과정을 겪고 그리고 합격생 출신의 저희 실장님이 계세요. 그 실장님이 이때쯤 되면 선생님 슬럼프 와요. 이때쯤 되면 수험생 여러분들 체력적으로 힘들어요 라고 저한테 가이드를 주세요. 그러면 아니나 다를까 현장에 가보면 학생분들이 피곤해하시는 날들도 있고 좀 지쳐 보이는 날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럴 때 제가 한 단계 한 단계 이걸 어떻게 견디고 뚫고 나가실 수 있는지 제 소견과 진심을 담아서 이러한 영상들도 같이 올려드리고요. 이럴 땐 학습은 이렇게 뚫어내야 됩니다 라는 방식들도 여러분에게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겪어서 유튜브와 네이버 카페도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겁나 부지런하지 않아요? 네, 부지런해요. 근데 그 부지런할 수 있는 건 왜 무슨 이유냐라고 하시는데 뭐 체력? 그리고 집중인 것 같아요. 제가 이 영상을 찍기 직전에 제가 개인적인 얘기 조금만 해볼게요. 여러분들 들으시면 스킵하셔도 돼요. 좀 원래 준비한 내용은 아니었는데 제가 요번에 여러분과 함께 메가에서 공부를 하게 되는 과정에서 제 마음을 올린 글이 있는데 어떤 학생분이 댓글을 지금도 한 댓글이 한 100개 이상 되는 것 같은데 이런 글을 주셨는데 제가 너무 마음에 울림이 있었어요. 어떤 현장 학원이었어요. 지금도 카페에 그대로 올라와 있어요. 선생님이 엘리베이터에서 우연히 마주쳤는데 공부 잘 되고 있냐고, 마무리 잘 하고 있냐고 라고 말씀을 하셨대요. 그리고 제가 말을 했대요. 그리고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니까 잘 마무리하자 우리 라는 말씀을 제가 해드렸고, 그 말씀을 듣고 단 몇십일 안에 불합의 결과를 합격으로 바꿨던 학생분이 글을 올려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뭐간디 내가 그 말 한마디를 했다고 학생분이 마음을 다잡고 다시 나아갈 힘이 됐을까? 저는 그래서 그 글을 보면서 되게 멍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 학생한테 무조건적인 응원을 한 건 아니에요. 저는 그런 스타일은 아니에요. 그 학생은 수업 시간에 정돈되게 앉아 있었고 집중했었고 너무나 집중하는 그 태도를 제가 봤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성적이 조금은 안 나올 수 있지만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니 끝까지 해내시라는 마음을 담은 응원을 했었고, 그 말씀을 그냥 지나는 말로 듣지 않았던 그 수험생이 그로 인해서 결과가 바뀌어졌다는 그런 인사를 올려주신 글을 제가 봤는데 그걸 제가 녹화 직전에 봤어요. 그래서 저는 진지하고 집중하고 지금 화면을 보고 계신 여러분에게, 당신에게 진심입니다. 제가 평소에도 그랬죠. 저는 말이 아닌 행동으로 하는 사람이라고. 자, 역시나 25년도 메가에서도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작하신 여러분들과 오늘 같이 시작할 거고요. 그리고 입실까지 같이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25년도 시험도 여러분과 멀지 않은 곳에서 제가 시험을 보고 여러분의 시선으로 문제를 풀이하고 그리고 집중해서 공부하고 연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깨어 계신 시간 저도 역시 깨어 있겠습니다. 25년도 시작할 준비가 되셨다면 첫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끝까지 이야기 경청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성정이었습니다.